할렐루야. 네, 저는 샤인학교 가평 캠퍼스 교장을 지금 맡고 있는 장신우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사진을 제가 하나 이렇게 띄워드렸는데요. 가평에는 벌써 여기는 벚꽃이 이미 한 지난주, 지지난주쯤에 다 이렇게 지더라고요. 근데 가평은 이번 주에 벚꽃이 가장 만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보다 좀 춥거든요. 그래서 산속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야외에 나와서 성경을 읽거나 같이 대화 나누거나 하는 시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진들 한번 찍어봤는데 한번 보시라고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이게 벚꽃 나무가 딱 두 그루가 아주 딱 이렇게 있고 이 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것은 아니고요. 마침 이때는 우리 과목 선생님 중에 한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너무 고맙고 착해서 치킨을 쏘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 애들이 얼만큼 먹는지 모르시는군요. 식사를 안 하고 치킨으로 대신하시겠다고 명수대로 준비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근데 선생님께서 직접 한 20마리를 튀겨서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게 어제죠?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가시고 싶으시죠? 여기도 좀 생활하고 싶으시고 또 지내고 싶으신 분들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봉사할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을 또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꾸 이제 야외 수업을 좀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독서와 글쓰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시간에 한번 시를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자 오늘은 나갑시다. 그래서 나가서 2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자 너희들이 시의 소재들을 한번 찾아봐라. 주제는 봄이다. 그러더니 아이들이 막 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는 개울물을 한 3분을 계속 쳐다보고 있고 어떤 아이는 벚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2분을 계속 쳐다보고 있고 또 한 아이는 저 밑에 가더니 풀숲에 저는 처음에 멀리서 보니까 바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풀숲에 앉아서 풀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시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시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낭송 시간이 되었네요. 자, 우리 박예혁 군은 윤동주 같은 시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또 갖고 시를 쓰는 걸 즐겨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목 같은 시작, 다른 전개, 같은 결말. 사관학교 2학년 박예혁. 우리는 모두 다 비슷한 씨앗이었다. 해가 길어지고 시간이 지나가매 우리는 제각기 꽃을 피운다. 다시 해가 짧아지고 시간이 지나가매 우리는 비슷하게 저물고 떨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비슷하게 와서 제각기 꽃 피우고 비슷하게 간다. 인생은 계절과 같다. 계절은 봄과 같다. 봄은 꽃과 같다. 우리의 인생은 꽃과 같다. 우리는 금방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 그러니 나비도 좋고 벌도 좋으나 나를 숨쉬게 하는 해를 향해 꽃 피우자. 네, 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 학생을 불러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저도 이 시를 처음 읽고 좀 먹먹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 딱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 그래서 학생을 불렀더니요. 자신의 그 시집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시가 적혀 있고 자신이 쓴 시의 해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도 있길래 무슨 문학인데 그래프가 나오나 봤더니 인생의 그래프와 계절의 그래프와 꽃의 그래프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일치한다라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는 꽃과 같은데 세상에 벌도 좋고 여러 가지 것들도 좋은데
나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라는 시를 쓴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구나. 이 학생 제가 오늘 대표로 소개를 했을 뿐이지만 가평에서 기숙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한 거의 24시간을 월화수목금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참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는지, 때로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서 있지만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이 많고, 그 각기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4월 부모 학교 주제로 삼은 것이 그 진로와 소명입니다. 네, 워낙 이 진로와 소명 부분, 특히 이제 유아학교 학부모님들이나 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아직 너무 이릅니다. 진로와 소명 생각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고 잘하면 다오, 무럭무럭 잘하면 다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아직 자녀가 없지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금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로와 소명은 제가 학교에 오고 나서 지금 5년 차 이렇게 됐는데 긴 시간 아니지만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받는 질문이 그리고 받는 기도 제목들이 다 그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였고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 한 가지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처음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기도해. 근데 네, 그렇죠. 선생님이 기도해 하니까 애들은 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쓰임 받고 일단 기도해봐. 이런 답변밖에 줄 수가 없었을 때 가만히 제가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무책임한 말이구나. 기도해라는 말에 대해서 그 말밖에 해줄 수 없는 저의 모습이 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했고, 제 삶 역시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구나.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군에 있었습니다. 네. 대학은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수학을 제일 싫어했는데 아버지의 한마디, 남자는 이과야. 그 한마디에 공대를 가서 4년 내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교에 갔고 장교 생활은 군 생활은 좀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부르심으로 학교에 오게 됐는데 또 학교에서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던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음을 깨달았는데 이것들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나 역시도 나의 진로와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발견했다고 명확히 얘기해 주기 어려운데,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이 찬양을 한번 제가 틀어드릴 텐데요. 오늘 앞에 찬양이 없었지요. 앞으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실 활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찬양을 또 들어보시면서 한번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네.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큰 소리로. 네. 하늘의 별들처럼이라는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자, 2절 아시는 분들은 한번 다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 가는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하는 오직 그대를 위한 완전한 계획 아멘. 네. 자,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학생들에게 저 음악을 틀어줬을 때 사실 처음에 이렇게 학교에 와보면은 자신이 참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저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진로와 소명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시는 것은 너무 빠른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것이 참 주는 메시지는요. 일단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진로와 소명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후에 한번 학생들의 영상도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들의 고민도 직접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주세요. 네. 자, 이 시말 한번 제가 오늘 시가 좀 많죠. 제가 좀 시를 좀 좋아하는데 특별히 시에는 참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그 핵심적 내면적으로도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다.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던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곳은 없다. 정호승. 학생들에게 이 시를 딱 그 수업 때 들려주었을 때 너무나 위로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꾸 많이 비교하고 자기는 고래지 고양이가 아닌데 너무나도 다른데 자꾸 고래가 고양이 소리를 내려고 하고 고양인데 말이 되고 싶어 하고 원숭인데 고양이를 부러워하고 그 모습들을 보고 저 역시도 우리는 다 원숭이가 되어야 돼. 근데 그 아이는 고양이거든요. 근데 자꾸 원숭이가 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참 저희 역시도 수능을 교육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수능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발 이 수능이라는 굴레만 없으면 이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시간에 특별히 한번 여기 그룹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형용사를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뭐 열정적인 장신우라고 합니다. 아니면 아주 예쁜 뭐 꿈꾸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지금 이제 앉으신 분들끼리 한번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부모학교에 일단은 참석을 했는데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짧게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주십시오. 뒤에 음악을 한번 틀어주세요. 어색하실 텐데 그래도 한번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받으신 종이가 한 장씩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자녀의 꿈을 알고 계신지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학부모님 나의 이야기를 쓰시는 겁니다. 내가 글쎄요,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유치원 때 나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한번 옛날을 회상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적어 보세요. 내 꿈은 뭐였지? 선생님이었나? 과학자였나? 대통령이었나? 한번 지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적어 보세요. 네. 자, 꿈들을 많이 나누고 계신데요. 진행상 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요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내 꿈들을 한번 쭉 적어보니까 한번 보면은 이게 공통점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이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나는 직업을 통해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일하는 시간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좋아하는구나. 저기에 아무것도 없는 분은 기타란에 한번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아마 공통점들이 잡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어떤 것든 답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체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쉽진 않으시죠? 생각도 잘 안 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꿈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나는 어떤 모습인지. 왜 이런 그 활동을 한번 저희가 했냐면요. 한번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그러한 소명들, 비전들을 결정하고 받을 때, 그리고 그 고민들을 우리가 나누고, 또는 내가 조언을 해줄 때 나는 어땠나? 나는 어떻게 꿈을 가졌었고 그때 어떤 결정들을 내리게 됐었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먼저 부모님을 먼저 본인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이겠구나, 그리고 아이들의 심정이 무엇이겠구나 아마 깨달아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잠시 보여드릴 테니까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틀어주세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700여 개의 직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안에 사라질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20년 안에 700여 개의 일자리 중 약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 요리사도 있네요. 정말 요리사라는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요리사가 사라질 확률은 96%입니다. 매년 응시생만 10,000명이 넘는 최고 인기 직업 뭔지 아십니까?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는 어떨까요? 94%입니다. 실제로 현재 회계와 같은 업무는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아나운서도 없어질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아나운서가 있는데요. 정말 선망의 대상이죠. 아나운서가 사라질 확률 한번 볼까요? 72%입니다. 혹시 궁금한 직업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직업 궁금하세요? 판사. 교수님, 판사는 어떨까요? 예. 판사가 사라질 확률은 40%입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생존율이 꽤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다른 직업도 어떤 직업들이 궁금하시는가요? 네, 이번에 여학생께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배우. 교수님, 배우가 궁금하다고 네. 질문해 주셨어요. 배우는 좀 창의적인 직업이니까 어떨지 궁금한데요. 37%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아마 처음 보신 분들 계시는데, 저도 요리사를 보면서, 요리사 요즘 최고의 직업 아닙니까? 초등학생들 아마, 자기의 장래 희망 적는 것에 아마 3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요리사일 겁니다. 근데 왜 요리사가 97%나 저렇게 높지? 봤더니 이미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실제로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좀 더 사회적 속도 발전 속도가 좀 빠른 그런 국가들은 예를 들어 초밥 같은 경우에는요, 촥 밥이 말아서 촥 생선 올려서 아주 전자동으로 다 나오는 기계들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 초밥 가게들은 즉석에서, 왜냐면 미리 만들어 놓은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그 기계로 다 즉석에서 만들고 내놓습니다. 왜냐, 요리라는 건 레시피가 있죠. 그 레시피는 인간의 손보다 기계가 더 정확하게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워내는 속도, 조리하는 속도도 인간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요리사는 그렇구나. 96 중에 4는 뭘까? 그래도 창의적 부분이 조금 남아있으니 그 4%가 차지하는 분이 그런 부분 아닐까. 회계사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려할 점은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죠. 실제로 사회에 나가는 시점은 10년 뒤나 15년 뒤, 20년 뒤, 저기서 말하는 연구 보고서가 말하는 그 시점이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그 시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좋다고 의대가 좋대, 한의대가 좋대, 거기 가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무책임할 수 있죠.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어떤 진로와 직업과 학생들이 그것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또 한 가지 또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례로 저도 고등학교 때 수능을 봤는데요. 제 반에 400점 만점에 398점을 맞은 제 친구가 나왔습니다. 어디 갔냐? 경희대 한의대를 가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서 만났습니다. 뭐 하고 있냐? 한의원을 냈느냐? 아니었습니다. 워낙 한의원이 많고, 그리고 요즘에 너무나 이게 안 되니 의학대학원에 또 들어갔어. 그래서 그럼 너 인턴, 레지던트 다 하면 언제 나오냐? 40살이 넘지. 걔는 계속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 인도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학생들, 여기 우리 실제 학생들입니다. 실제 가평에 우리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받아봤어요. 이 사관학교 3학년 학생인데, 자, 한번 인터뷰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짧은 고민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학과를 들어서 듣는데, 제가 정말 학과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잘하는 대학 내용들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고민은 제가 평생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재밌고 흥미를 가지고 축하할 수 있을지 그게 고민입니다. 정말 아직 제 꿈에 대해서 제가 뭘 기록하기 잘하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잘 뭔지, 내가 가서 뭘 잘할 수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선수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현실
저희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제 고민은 아무래도 제 꿈이 일단 파일럿인데 그 파일럿을 통해서 어떤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조금 그 꿈을 가져서 제가 알아야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희 고민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내가 가장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또 그것이 나의 진행과 결합하여 어떻게 하면 그 가장 합의점, 그 조합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이 진짜 가장 고민입니다. 저희 진로랑 소명을 결정할 때 어려운 점은 나중에 가정이 되었을 때 저희 부인과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 저는 우리 정말 제가 그 나라에 대해 맞는지 고민하고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아주 솔직하고 사실은 저 고민들인데 뭐 들어보면 뭐 어렸을 때 꿈은 축구 선수였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환경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지금은 서울 중위권 대학을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솔직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야 이거는 야 우리 학교의 진로 교육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거 아닐까? 그런데 야 그래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해나가는 거니까 자 하자 그대로 얘기하자. 이제 또 어떤 한 학생은 또 나중에 결혼해서 내 부인과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너무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이기도 하고 뭐 그것도 완전히 무시하는 부분은 아니죠. 반건 해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의 결국에 이제 공통적 부분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넌 의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나 이렇게 아멘 하고 딱 받고 그러면 이걸로 갈 텐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이들한테 가장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갖고 올 때 참 답변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항상 우리가 어른들이 조언해 줄 때 이건 해주시잖아요. 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그리고 네가 잘하는 일을 해.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 그죠? 그 세 가지가 우리들의 대답인데 실제로 아이들은 그걸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들 한번 적어보셨잖아요. 고등학교 때 적은 꿈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 한 10% 될까요? 10% 되신다고 하면은 맞거나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든 이 시기는 다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찾아가는 시기고 이런 꿈도 가져보는 시기고 다만 우리는 그것을 봐주면서 지켜봐주면서 또 조언도 해주고 왜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잘하는 게 뭔지 찾는 게 일이에요. 저는 이제 특별히 기숙학교에 있으면서 너무 좋은 점은 뭐냐면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수업 시간이나 학교에서 그냥 이 수업 시간에서 만났던 아이들로서는 잘하는 걸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 그 수업이라는 그 틀 안에 갇힌 채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숙학교를 하다 보면 저희들 뭐 농경도 하거든요. 이번에 밭을 개간했습니다. 그냥 노지인데 밭을 개간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점호도 해야 되고 단체 활동하니까 점호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도 배식인데 이게 아주 첨예합니다. 맛있는 게 나오면 어떻겠어요? 많이 먹고 싶죠. 그런 하나하나부터. 근데 너무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선생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주님 안 보게 해주세요. 너무 고민이 되고 저 아이를 볼 때마다 때로 너무 힘들어요. 안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보여주세요. 왜냐? 기도해라.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바꿔주거나 또는 네가 발견해라.
참 그렇기 때문에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특별히 24시간 특별히 아이들이 있으면서 이런 활동들 통해서 야, 쟤는 관계의 천재구나. 관계는 점수를 매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관계는 시험을 안 보거든요. 아, 쟤는 언어의 천재구나. 쟤는 배려의 천재인데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어느 한 과목도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와, 학생들이 쟤한테만 붙는구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 안에 놓고 그 아이를 평가했을 때 얘는 낙제점이거든요. 아, 그 이 아이를 어떻게 평가해 주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 주지? 분명히 이 잘하는 부분이 딱 있는데 그럼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 돼? 죽으라고 수학2, 기하와 벡터, 막 미적분, 와, 아무리 넣어도 얘는 막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럼 얘는 수학을 안 가르치고 싶다. 이미 고1, 고2가 돼서 수학을 못하는데 안 가르치고 싶다. 그 오히려 이 아이는 관계가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말도 잘하고 배려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걸 시켜줘야 되겠다.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린 가장 핵심적인 그림입니다. 오늘 이 한 판에 사실은 모든 것을 담고자 했습니다. 왜냐? 제가 무슨 쭉 이론을 놓고 강의를 하겠습니까? 쭉 아이들의 의견과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또 기독교적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로 비전 교육에 대해서 소명 교육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찾아보고 듣기도 하고 해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나의 소원도 있습니다. 난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 돼. 넌 이거 해야 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교집합되는 저 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찾았을 때 가장 베스트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것이 한 명 한 명 뚝뚝 떨어지는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아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 탐색기의 시기 가운데 기도해라는 말 대신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전도서 3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저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묵시기 때문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고 보니까 맞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 해. 저 하기 싫은데요. 너 해. 해야만 해. 전 죽어도 하기 싫어요. 물론 그렇게 역사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 해봐. 저 이거 좋아하고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 넌 그걸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러한 장점을 주어서 목적을 갖고 너를 이 세상 가운데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그것들을 받고 우와! 야,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로 소원을 품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 저는 가평에 있으니까 가평에 있는 학생들과 이 진로와 소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나누고 서로 또 상담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이걸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솔직히 저의 역할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왜냐 공부는 선생님들도 가르치시지만 사실 학생들이 이 목적과 비전과 소명이 분명해지는 순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러한 경우들을 하나씩 지금 발견해 나가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학생들이 이제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은 어떤 요즘에 검사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제가 자기 자신이 좀 어느 정도 알아요. 모르는 아이도 있지만 난 이걸 좋아해, 그리고 이걸 잘해 정도는 많은 아이들이 압니다. 근데 더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 특별히 하나님의 뜻. 제가 의사 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거 뭐 기도하면 들려주시나요? 아니면 말씀 가운데 뭐 나오나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시작한 활동이 이 활동입니다. 이제 신문 보고 기도해라는 활동인데 이게 신기의 활동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애통한 부분이 생기는 부분, 그리고 내 안에 계속적으로 마음이 가는 부분, 이 부분이 나의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명의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아이들이 찾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는 신기의 활동을요, 제가 이렇게 100번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번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드리기도 어렵고요. 오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8시 이전에 무조건 끝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일찍 끝낼 테니까 한번 지금 신기의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선생님들 한번 지금 쭉 나눠주십시오. 나눠봐 주시고 그리고 이영주 선생님 오늘 제가 갖고 온 그 아이들 작품 한번 갖다 주실래요? 네.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자, 신문 나눠드렸고 전지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펜 나눠드렸고 가위, 칼 같은 것도 나눠드렸어요. 네. 자, 참고로 우리 학생들 지지난주에 한 작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조를 나눠서 했는데요. 아이들이 뭐 팀명을 선정하고 뭐 여기 팀원은 박가혁, 최사랑, 김준서, 최인영, 최경일, 김혜인, 박성범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고 자기가 이 기사를 읽다가 신문을 보다가 자기한테 있어서 가장 마음 주시는 그 기사들을 고른 겁니다. 아이들이 골랐어요. 고른 다음에 그 기사를 오린 다음에 전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 기사에 대해 저에게 이런 마음 보여주셨는데 저 이렇게 기도할래요.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짧은 기도글을 적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찾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는데 말씀을 찾는 작업을 한번 했어요. 자,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한번 나눠보시고 몇 분은 좀 발표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발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혹시 자원자 있으십니까? 자원자 사관학교에서는 자원자들이 항상 이럴 때 넘쳐요. 제가 직접 시키거든요. 그러면 골라야 되기 때문에. 자, 자원자 있으십니까? 먼저 아버님 그룹에 자원자 계십니까? 네. 중학교 1학년 이건우, 초등학교 3학년 이건창, 아버지 이승일입니다. 제가 붙인 것은 이쪽에 있는 이 그림 사진이고요.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 리니지라는 온라인과 PC 게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이틀 멘트로 매출 3조 원 리니지 모바일도 돌풍 예약 이렇게 써져 있어요. 3조 원이면 지금 우리나라 복지 중에서도 유아복지, 특별히 유아복지 금액보다도 더 높은 것 같은 금액이거든요. 제가 신문 기사를 쭉 넘기면서 마지막에 내 기억에 남는 기사가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 게임 기사였습니다. 지금도 어른들, 심지어 어른들도 이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살만하지 못하고 힘들고 혹은 꿈이 없고, 제가 여기 써놨지만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겠죠.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자극적인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꿈과 희망도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을 주십시오. 이 게임 가운데 빠져서 그들의 생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냥 가상세계에 빠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상세계로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이 세대 가운데 누군가 회복을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만. 중학교 1학년 양은혜, 초등학교 6학년 양효세 아버지 양성입니다. 제가 보던 사진은 기사는 아니고요, 광고 사진입니다. 광고 사진인데 맨 아래에 있는 사진인데, 아까 우리 정신호 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성하는 마음인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또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이렇게 높고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들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여기에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 하나님의 저울인데, 하나님의 저울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고 또한 그 모습에서 행복을 느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혹여 아이들의 그런 행복을 빼앗는 건 아닐까, 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건 아닐까 싶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놓는, 이게 저의 마음인데요. 그렇게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아무리 정치면의 기사를 읽어봐도요, 저는 도저히 기도 제목이나 관심조차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 그럼 넌 정치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 어떠니? 저는 좀 이렇게 청소년이 뭔가 이렇게 힘듦을 겪었다, 청소년이 요즘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가요. 그 기사들은 막 꼭 읽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너는 청소년 관련 어떠한 부분 쪽으로 나가보는 게 어떻겠니?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닐까? 그럴 생각이 있어? 만약에 길을 결정해야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그쪽을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자 라는 대화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기회들을 계속 제공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실제로 이렇습니다. 민감하게 보고 듣고 우리 아이들이 그 눈이 생기길 바랍니다. 정말 신문 기사를 보고 또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야,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 할 때 그냥 기계적인 방언 또는 그냥 국가를 위한 잘 내용은 모르겠지만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가 어떤 어려움이 지금 현재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는 눈, 민감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눈,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나에게 애통함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가, 나에게 눈물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 결국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한 번에 진행할 수는 없겠죠. 반복하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 가면서 결국 그것이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그렇잖아요. 20대 대학교 청년들 진로와 비전 소명 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30대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40대는 아닌 것 같습니까?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걸 찾지 못하면 자기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반복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강권적으로 너 여기 가가 아니라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비전과 소명과 뭐 진로에 대한 부분을 찾을 때 그렇게 찾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면서 아이들이 갈 때 참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항상 그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아까 말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 기자님 저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되어야 되나요? 아니, 야, 청소년에 대해 관심이 있어? 그럼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 줄 아냐? 근데 우리는 저 청소년에 대한 소명을 찾기 이전에 직업부터 고릅니다. 교사가 돼야 돼, 교대를 가야 되나? 사회복지사가 돼야 되나? 변호사가 돼야 되나? 그러니까 자꾸 돌아서 이거 이 길이 아닌가? 또 다른 데 가고 이 길이 아닌가? 변호사가 돼서도 또는 막 남들이 좋다는 직업을 가지고도 또 고민하는 겁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다음 세대 청소년, 중고등학교 선생님, 청소년 용품 사업, 청소년 전문 상담가, 청소년 약품 개발, 청소년 전문 병원 의사, 청소년 전문 변호사, 청소년 전담 경찰, 청소년 복지 공무원, 청소년 교육 연구원. 너무나 많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있어? 그래, 그게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마음이면 그럼 너가 뭘 하고 싶은지 한번 보자. 아이들을 이러한 부분에 틀에 가두지 않고 우리는 불과 한 20, 30여 개의 직업 정도만을 머리에 넣어놓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거 골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9천여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면서 그 한 20, 30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이 중에서 골라봐라 라고 하니 그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저는 앞에 이제 서론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저희 가평 캠퍼스에서 마리아 맘으로서 아이들의 모든 사감 생활 부분을 다 담당하고 계신 우리 마리아 권사님께서 두 자녀의 어머님이시고 두 자녀를 아주 잘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둘째 따님이 또 결혼을 하시는데 오늘 한번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권사님, 저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6년 차인데 아직 뭐 자녀를 이렇게 길러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우리 학부모님들과 나눈다라는 부분보다 실제로 권사님 한번 이런 부분을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한번 오늘 조금 정말 진로, 자녀 양육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좀 갖고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은 내 품에 있을 때 내 아이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내 아이가 내 품을 떠나요. 그래서 내 품에 내 아이로 있을 때 잘 키워야 돼요. 엄마가 떠났을 때 혼자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잘 키워야 되는데 그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성공한 거, 잘한 것보다는 실수한 이야기가 더 좋지요. 기억에 남고요. 근데 미국에서도 하버드 대학을 보낸 엄마 아빠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차마 내 입으로 우리 아이가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거는 예의가 아니어서 못하는데 속으로 이런답니다. Why don't you ask? Why don't you ask? Come on. 그거 좀 물어봐 달라고. 아이 어디 갔어요? 그럼 그때서 못 이기는 척하고 예 하버드 갔어요 이렇게 하려고. 제가 막 드리는 말씀이 자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수하는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둘을 키우면서 작은 아이가
큰아이였죠. 한 국민학교 1학년, 유치원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우디에서 제가 오래 살고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또 이렇게 부르심으로 대학연합교회에서 우리 마리아 맘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는데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캐셔가 저를 부르더니 너네 딸이 저거를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훔쳐간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그게 뭐냐면 예쁜 이렇게 사진을 걸어 놓는 건데 이게 반짝반짝한 이쁜 건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도 거기가 사우디에도 그게 독일 컴파운드여서 예의를 갖추고 저한테 저희 딸이 가져간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슈퍼에서 물건을 가져갔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슴을 누르고 왔지요. 와가지고 우리 딸한테,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혜진아, 큰아이 이름이 혜진이에요. 혜진이가 엄마를 속이면 엄마는 속아. 엄마한테 거짓말 시키면 엄마는 거짓말 시킨 줄 알고 모르고 속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혹시 혜진이 엄마한테 할 얘기 없어? 그랬더니 딱 일어나더니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 위에 메디슨 박스 있죠? 그 위에 딱 올라가더니 그 두 개를 딱 꺼내오는 거예요. 왜 2개였냐? 제가 우리 딸한테 어려서부터 그랬죠. 싸우면 너 엄마가 죽으면 네가 엄마야. 동생 엄마인데 엄마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쳤더니 훔친 것까지 딸 거 챙겨가지고 동생 거 챙겨서 2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슴에 충격이 컸겠지. 엄마가 이거를 알고 꽤 지난 다음인데.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아마 네가 이게 욕심이 났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무릎을 꿇고 둘이서 기도했어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 인생에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경험도 엄마도 저도 처음 해봤잖아요. 그 경험이었고 우리 딸도 그걸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들킬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울고 이제 하나님의 또 용서를 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게 다 죄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는 굉장히 별 그거 없이 굉장히 정직한 아이로 큰 것 같아요. 그때 엄마의 느낌으로 굉장히 그때 그 사건이 얘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엄마랑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굉장히 걔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지났어요. 근데 시간이 없네요. 그랬던 일이 있었고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갔다 와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너무 통곡을 하고 울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아이들이 막 울 때는 울지마 그러지 마세요. 울게 좀 내버려두세요. 뭔가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한참 울고 났는데 웃음이 잦아졌길래 왜 웃어줬더니 시학점을 맞아온 거예요. 이제 본인 딴에는 공부를 좀 한다고 했는데 시학점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학점을 받아서 운다고 컥컥거리면서 울어서 어머 얘 엄마는 네가 시학점을 받았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너무 좋네. 그랬더니 얘가 눈을 동그랗게 떠요. 어머 내가 시학점을 받아서 엄마가 이런 리액션을 취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 클린턴 대통령 보좌관에 빈센트 포스터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클린턴하고 이제 어려서부터 잘 컸는데 그때 무슨 행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신문에 보도가 나기로는 그거에 충격을 받아서 그게 문제가 제대로 잘 매끄럽게 안 돼서 포토맥 공원에서 권총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포토맥 공원이 저희가 그때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한테 이렇게 느낌이 가깝게 왔지요. 권총 자살을 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엄마는 너무 고맙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백악관의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하는 사람도 평생을 그렇게 똑똑하게 공부만 맨날 A학점만 받다가 다 어른이 돼서 A학점을 못 받으니까 자살을 했네. 어머 우리 딸은 지금 중학생인데 지금 시학점을 맞아봤으니까 이제 커도 절대로 자살할 일은 없겠네.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고비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성적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놔뒀고 그 다음 이제 대학교 갈 때가 됐네요. 이제 커서 대학교 갔는데 어느 날 그래 엄마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대학교에 입학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갈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앙에 관한 거라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딸이 대학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딸이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이제 고3이잖아요. 우리 딸의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자기 대학교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의심이 가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대학교 제 보내주세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면 얘한테는 지금 보여줄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랬는데 대학교 6개 원서를 넣었는데 5개가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존 서킨스, 조지타운, 뭐 이렇게 이름 있는 윌리엄 앤 메리 뭐 이런 좋은 학교들이 됐어요. 그래서 딸을 붙잡고 얘기를 했죠. 혜진아, 네가 갔니? 그랬더니 놀랐어요. 자기가 이 존 서킨스를 갈 줄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너 10개를 붙여줘도 네가 갈 대학은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얘기했잖아.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이시려니까 하나님도 너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거야. 그럼 어디를 갈까? 존 서킨스가 됐는데 거기 가야 되지 않겠어요? 거길 가야죠. 그랬더니 그래서 존 서킨스를 가야지 그랬더니 엄마, 나는 엄마가 가라 그러면 가. 그런데 내 평생에 어느 한 날도 기쁜 날이 없을 거야. 이러면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못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옆에 있다가 당신이 못한 게 있어요. 법학을 하다가 이제 도중에 못해가지고 그러면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보고 거짓말하라고? 거짓말이 얘한테는 그렇게 상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해 가면서 만드는 거는 정말 아니구나. 물론 엄마는 편안하게 컸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참 정직하게 컸는데 얘한테는 그거 외에 더 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변호사를 하라 그랬더니 그럼 나보고 거짓말 하라고? 이러고 안 간대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뒀어요. 그리고 뒀더니 지금 퀸스 IMS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냥 미국에서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컨설팅 같은 건데 직원은 5만 명이에요. 그리고 100여 개국에 나가 있어요. 한국에도 있는 회사인데 우리 딸 담당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되는 당뇨병 약에 관해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아무리 좋은 거를 개발을 해도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소비자하고 그 길이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거를 아우를 내니까 뭐 기자들 신문에 내야 되는 거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존 서킨스를 가서 의사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지금 저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선택이었나 하는 걸 여러분한테 말을 하고 싶고요. 또 한 4분만 더 할게요. 예. 작은 딸이 있어요. 작은 딸은 좀 얌전한 딸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를 갈 줄 몰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컸는데 자기의 진로 뭐 잘 모르고 뭘 좀 해보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뭐 그거 자기가 좋은 걸 모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널리지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느 거 결정 못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오히려 생각이 많고 뭘 많이 배우고 싶은 사람이 더 결정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작은 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엄마로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도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피스코 평화봉사단 어려운 나라 가서 봉사하는 거죠. 그게 27개월이에요. 대한민국의 군인들보다도 더 길어요. 그러면 그 피스코를 가야 되는 나라는 어려운 나라잖아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거였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면서 그게 벌써 끊어졌죠. 그래서 얘가 갔어요. 모로코를 가게 됐어요. 갔더니 너무 추워서 장갑을 끼고 자요. 그리고 프로판 가스를 쓰는데 프로판 가스를 쓰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모로코는 사막 그거니까 먼지도 있고 갔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우 이런 데서 있는 거 괜찮니? 나도 모르게 엄마가 좀 볼멘 소리를 했더니 저희 딸이 엄마 세상에 없는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저 한 대 머리 뒤통수 맞는 것 같았어요. 잘 보냈다. 고생을 모르면 어떻게 행복한 걸 알겠어요. 그죠? 추워서 장갑을 끼고 자야 되는 환경에 있어 보니까 내가 살았던 환경이 너무나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이 환경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좋은 거 그래 좋은 거 편안한 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아이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해보지 않으면 행복한 거 몰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이를 더 훌륭한 아이들로 키운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어려운 거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교장 선생님이 하셨죠.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고. 그거 꿈 다 이루고 사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저기 있고 어떤 이제 유아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성적표 가져오죠. 딸 친구 중에 노르웨이 딸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걔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선생님하고 부모님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올 A를 받아와도 부모님은 똑같고 B 학점을 여러 개 받아와도 올 A를 받아왔을 때랑 똑같고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내가 올 A를 받아오면 아빠 엄마한테 칭찬을 막 듣고 싶은데 그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이죠. 우리 딸 아이가 점수 받아오는 거에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았어요. 그걸 아빠 엄마가 믿어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거 B학점 받아오고 C학점 받아오고 A학점 받아오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딸, 너 자신 공부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거를 키웠더니 이 아이는 훨씬 더 훌륭한 아이로 자기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가 뭔지 알고 컸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많이 점수에 예민하고 거기가 아이들 닥달시키고 그냥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마지막 그거 사인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있어요. Stop. If you are dropping off your son's forgotten lunch, books, homework, equipment, etc., please turn around and exit the building. Your son will be learned to problem solved in your absence. 아시죠? 도시락 갖고 왔다고, 책 안 갖고 왔다고, 악기 안 갖고 왔다고, 숙제 안 갖고 왔다고 그거 학교에 절대로 갖고 오지 마세요. 그래서 저게 미국 알칸사스 리틀락 저기 하이스쿨에 붙어 있는 사인이에요. 이 사인이 미국에서도 너무 유명해서 굉장히 이게 유명한 사인인데요. 미국 엄마들도 많이 갖고 와요. 우리 샤인스쿨에 다니는 어머니들 절대로 이거 갖다 주지 마세요. 와서 혼나야지요. 내가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으면 선생님한테 당연히 혼나야지요. 선생님의 권위는 또 거기에 있어요. 그거 안 하게 하려고 그냥 힘들게 와서 그냥 이거 좀 보내주세요. 절대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를 당신이 없어야지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거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